집이 조용해졌다는 걸 어느 날 문득 알게 됩니다. 식탁에 놓인 머그컵에서 김이 오르고 시계 초침만 또각또각 앞으로 갑니다. 휴대폰은 덜 울리고 마음은 더 흔들립니다. 아이는 제 길을 가고 회사에서 불리던 호칭은 서랍 속에 누웠습니다. 그 빈자리를 외로움이라 부르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자리를 여백으로 바꿔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차갑게 들리지만 이 말의 속뜻은 단절이 아니라 자립, 의존을 덜어내고 고요를 키우는 용기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보라고, 붙잡을수록 괴로워진다고, 그래서 바깥의 기대보다 마음 안쪽의 등불을 믿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직함이 사라져도, 자녀가 멀어져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힘은 그 고요에서 자랍니다. 오늘 영상은 그 힘을 키우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혼자를 두려움이 아닌 쉼으로 바꾸는 호흡의 기술, 상실을 견디는 평정과 자비, 덜어낼수록 가벼워지는 소유와 욕망,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마주할 마지막 길을 담대히 바라보는 지혜까지. 지금 끄지 마세요. 혼자여서 더 가벼워지고 그래서 더 다정해지는 삶, 그 첫 걸음을 지금 함께 내딛겠습니다. 퇴근길이 짧아지고 주말이 길어졌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루가 남의 요구로 가득 차 있던 때에는 시간이 늘 모자랐는데 이제는 오히려 시간이 나를 넓게 감싸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넓음이 자유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빈집 같고 누군가가 그 빈집을 채워주길 은근히 바랄 때가 있지요. 전화가 오면 덜컥 기대가 생기고 메시지가 조용하면 이유 없이 섭섭해집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를 꺼내보게 됩니다. 정말로 내 안의 빈칸은 누군가가 채워줘야만 할까요? 아니면 내가 나에게 자리를 만들어줄 수도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처음엔 차갑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 말의 속을 열어보면 혼자라는 단어에는 고립보다 고요, 단절보다 자립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기대에 답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의 기대, 직장의 기대, 배우자와 자녀의 기대. 그 기대에 맞춰 살아내는 일에는 나름의 보람이 있었습니다. 다만 오래된 습관이 되어버린 맞춰주기가 인생 후반에도 자동으로 켜져 있을 때 마음은 정작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자동 스위치를 살짝 내려놓고 내 마음의 볼륨을 올려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변하는 것들에 목숨 걸지 말고 자신 안의 등불을 믿으라고 권합니다. 세상은 바뀌고 사람도 바뀝니다. 그렇다면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변하지 않는 무엇이 아니라 변화를 알아차리고 흔들림을 줄이는 훈련입니다. 첫 걸음은 남의 시선을 내려놓는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보이지 않는 청중을 의식합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하면 이상할까? 저 사람은 날 어떻게 볼까? 이런 질문은 마음을 소모시키고 결국 내가 진짜 원하는 삶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관점을 살짝 바꿔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 마음을 더 맑게 하는가? 잠시 멈추고 이렇게 묻는 버릇을 들이면 남의 기대 대신 내 양심과 지혜가 나침반이 됩니다. 회사에서 불리던 직함이 사라지고 아이들이 각자 자리를 잡으며 떠나가도 이 나침반은 여전히 작동합니다. 직함과 역할이 나를 설명하던 시절이 지나가면 설명 대신 살아내는 시간이 옵니다. 조용히 앉아 숨을 몇 번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나는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살고 싶은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걸음은 경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착한 마음은 소중하지만 착함이 약함으로 오해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부탁을 들어주다가 어느새 내 하루가 남의 일정으로 채워지고 배려가 습관이 되면서 상대의 권리처럼 굳어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냉정함이 아니라 단호함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그 일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짧고 분명한 문장을 입에 올려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마음이 조금씩 자신의 자리를 되찾습니다.
단호함은 미움이 아니라 내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부드럽게 말하되 흔들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금세 나의 새로운 경계를 학습합니다. 놀랍게도 진짜 관계는 그 경계 위에서 더 건강하게 자랍니다. 셋째 걸음은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입니다. 전화번호부에 이름은 많지만 마음으로 떠올렸을 때 따뜻함이 일어나는 사람은 몇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붙잡는 인연은 결국 마음의 먼지를 쌓이게 합니다. 마음이 흐려지면 중요한 장면에서 내 선택이 흐려지고 흐려진 선택은 다시 후회를 부릅니다. 그렇다고 냉정하게 사람을 쳐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리를 조정하는 일, 시간을 덜 쓰는 일, 안부를 나누되 마음을 지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함께하면 내가 더 맑아지는가?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질문에 솔직해질수록 내 시간과 에너지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본래의 자리에서는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한 인연이 자랍니다. 많이 만나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맑게 만나서 가까워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지요. 넷째 걸음은 경제적 경계입니다. 마음의 자유는 현실의 기반 위에 더 잘 자랍니다. 베푸는 일은 고맙고 귀하지만 한도가 없는 친절은 결국 원망을 낳습니다. 누군가는 내 선의를 습관처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 보증을 서달라는 요구, 반복되는 이번만의 사연들. 이런 순간에는 원칙이 나를 지켜줍니다. 기록하고 기한을 정하고 감당 가능한 선을 스스로 정해둡니다. 때로는 정중한 거절이 가장 큰 배려가 됩니다. 오늘 단호하게 말한 아니오가 내일의 관계를 구합니다. 내 재정을 지키는 일은 내 존엄을 지키는 일과 직결됩니다.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을 때 우리는 도움을 줄 때도 더 맑은 마음으로 줄 수 있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선택으로 돕는 것, 그게 진짜 나눔입니다. 다섯째 걸음은 기대를 비우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끝까지 지켜줄 거라는 믿음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떤 구간에서는 그 믿음이 나를 더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기대가 기본값이 되면 감사는 줄고 섭섭함이 자랍니다. 반대로 기대를 줄이면 도움을 받는 순간의 감사가 커집니다. 고맙다는 말이 가벼운 인사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기도로 변합니다. 기대를 줄이는 건 사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사랑을 가볍게 풀어주는 일입니다. 매달려 무거워진 관계를 살짝 내려놓는 순간 관계는 숨을 쉽니다. 숨을 쉬는 관계는 오래갑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지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말하지만 사실 외로움은 감정이고 고요는 상태입니다. 감정은 날씨처럼 바뀌지만 상태는 훈련으로 길러집니다. 새벽에 혹은 저녁 식사 후에 의자에 앉아 조용히 숨을 세어보세요. 들숨 하나, 날숨 하나, 10까지 세고 다시 하나로 돌아옵니다. 스마트폰은 다른 방에 두고 눈은 감거나 반쯤 감습니다. 생각이 밀려오면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이름만 붙이고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이 단순한 10분이 쌓이면 마음은 혼자 있어도 안정을 찾는 법을 배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회복이 쌓이면 견딜 힘이 커집니다. 그 힘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상실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기만 하게 해줍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작은 기술도 일상에 심어둘 수 있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 서운함이 마음을 덮을 때 우리는 곧장 말로 달려가거나 행동으로 튀어나가기 쉽습니다. 그때 단 3초만 멈추는 습관을 들이면 흐름이 바뀝니다. 입을 다물고 숨을 3번 고른 뒤 상황을 짧게 정리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할게요. 잠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길고 복잡한 설명은 방어를 부르고 방어는 또 다른 공격을 낳습니다. 짧고 분명한 문장은 감정을 식히고 관계를 지킵니다. 감정은 사실이 아닙니다. 감정은 경험이고 사실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존중하되 선택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여기까지가 독하게의 참뜻을 풀어내는 과정입니다. 독하다는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실은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따뜻한 결심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힘이 생기면 우리는 오히려 더 자주 부드러워집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줄면 섭섭함이 줄고 경계가 분명해지면 원망이 줄며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하게 되면 매달림이 줄어듭니다. 줄어든 자리에는 고요와 여유가 들어옵니다. 그 고요와 여유가 사람을 다정하게 만듭니다. 다정함은 피곤할 때 흉내낼 수 없고 여유가 있을 때 자연히 흘러나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일이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제까지의 선택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듯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마음은 근육과 같아서 쓰는 쪽으로 강화됩니다. 남의 기대를 내려놓는 선택, 경계를 말로 표현하는 선택, 불필요한 만남 대신 고요한 시간을 선택하는 일. 이 선택들이 일주일, 한 달, 석 달을 지나면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표정이 바뀐 걸 발견합니다. 눈과 주름이 조금 깊어졌을지 몰라도 그 주름 사이사이에 여유가 묻어납니다. 여유는 나에게서 시작해 관계를 통해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인생이 홀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이상하게도 사람들과의 연결이 더 따뜻해집니다. 기대가 줄어들수록 감사가 커지고 의존이 줄어들수록 존중이 늘어납니다. 하루를 바꾸는 힘은 거창한 결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작지만 반복되는 습관이 마음의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이 쌓여 삶의 궤도를 바꿉니다. 우리는 남의 시선 대신 내 마음의 기준을 세우고 경계를 분명히 하며 혼자 있는 고요를 훈련하자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그 원칙을 실제 하루에 심어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근육을 기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일주일이면 덜 낯설어지고 한 달이면 몸이 먼저 기억하려 듭니다. 아침은 마음에 가장 맑은 빛이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알람을 끄고 곧장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던 습관을 잠시 멈추세요. 창문을 조금 열어 공기를 바꾸고 의자에 허리를 세워 앉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을 따라 시선을 두고 들숨 하나, 날숨 하나를 천천히 세어봅니다. 머릿속이 금방 시끄러워져도 괜찮습니다. 생각은 원래 시끄럽습니다. 다만 그 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린 뒤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5분이든 10분이든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자세로 앉는 일입니다. 이 짧은 시간을 반복하면 하루의 중심이 밖이 아니라 안쪽에서 잡힙니다. 밖에서 무엇이 오든 안쪽에서 받는 힘이 생깁니다. 걷는 시간도 마음 훈련이 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하거나 버스 정류장 한 정거장을 먼저 내려 걷는 동안 발바닥이 바닥을 디디는 느낌에 주의를 줍니다. 보폭을 조금 줄이고 속도를 조금 낮추면 마음이 뒤따라 속도를 맞춥니다. 걸으며 사람들 얼굴을 찡그리듯 훑어보던 눈길을 걷어들여 하늘의 색과 나무의 잎사귀를 잠깐만 살펴보세요. 세상은 여전히 바쁘지만 내 걸음이 느려지면 세상은 덜 거칠게 느껴집니다. 이 차이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오후의 선택을 바꾸고 저녁의 표정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식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 끼를 오롯이 먹어보세요. 뉴스와 휴대폰을 옆으로 밀고 숟가락이 입에 들어갈 때만 그 맛을 느껴봅니다. 첫 숟가락에서 맛있다 하고 마음속으로 속삭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현재로 돌아옵니다. 마음이 현재로 돌아오는 순간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은 잠시 자리를 비킵니다. 이렇게 비워진 자리에 평정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루에는 작은 폭풍들이 수시로 불어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고 병원 진료 예약 문자가 날아오면 이유 없이 불안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를 위해 짧은 멈춤 문장을 준비해 두세요. 잠깐만요. 제가 정리하고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어렵습니다. 일정이 꽉 차 있습니다. 그건 제 역할이 아닙니다. 맞는 분께 연결해 드릴게요.
이런 문장들을 소리내어 몇 번 연습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목소리가 떨리지 않습니다. 설명을 길게 붙이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길어질수록 변명처럼 들리고 변명은 약점을 노출합니다. 단정한 한 문장이 나를 지키고 상대도 편하게 해줍니다. 단호함에는 대개 존중이 따라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마음의 대청소와 닮았습니다. 서랍을 열면 언젠가 쓰겠다고 둔 물건들이 가득하듯 전화번호부에도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인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서랍을 비워야 방이 시원해지고 인연의 서랍도 비워야 숨이 트입니다. 먼저 나를 소모시키는 패턴을 알아차려 보세요. 연락은 뜸하다가 필요할 때만 오는 사람, 내 사정을 듣지 않고 부탁만 전하는 사람,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대화를 돌리는 사람. 이런 패턴을 발견했다면 거리를 조정할 권리가 내게 있습니다. 인사는 정중히 하되 시간을 내지 않고 부탁에는 원칙을 들이대고 마음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냉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공정해지는 것이라는 문장을 기억해 두세요. 공정함은 후회 대신 평안을 남깁니다. 디지털 절식도 큰 도움이 됩니다. 화면은 필요하지만 과한 화면은 마음을 산만하게 만듭니다. 하루에 2번만 메시지를 몰아서 확인하는 시간대를 정해보세요. 알림은 그 시간까지 조용히 기다리게 만들고 급한 용문은 전화로만 받는다고 주변에 알려둡니다. 화면을 접는 시간에는 대신 종이책을 펼치거나 잠깐 창밖을 보며 숨을 고릅니다. 처음에는 손이 자꾸 휴대폰으로 가지만 며칠 지나면 마음이 쉬는 법을 기억해냅니다. 마음이 쉬면 말이 부드러워지고 말이 부드러워지면 관계가 느슨한 온기를 회복합니다. 집을 가볍게 만드는 일도 마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하루에 서랍 하나, 서가 한 칸만 비워보세요. 오늘은 딱 5개만 줄인다라고 작은 목표를 잡고 시작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버릴지 말지 망설이는 물건은 지금의 나를 돕는가라는 질문 앞에 놓아보세요. 과거의 나를 증명해주던 물건이 지금의 나를 방해하고 있다면 고맙다고 인사하고 보내주는 게 맞습니다. 공간이 비워지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마음이 넓어지면 사람을 대하는 표정이 바뀝니다. 표정이 바뀌면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립니다. 이렇게 작은 정리가 나선형처럼 삶 전체에 퍼져갑니다. 경제의 경계는 종종 사랑의 시험대가 됩니다. 부탁을 거절하면 차가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망설이게 되지요. 그러나 사랑은 흘러야 사랑이고 자원을 바닥내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재정 점검 시간을 만드세요.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구독을 정리하고 한도와 원칙을 기록합니다. 보증은 서지 않는다. 금전거래는 증빙을 남긴다. 기한과 금액의 한도를 명확히 한다. 이 원칙을 종이에 크게 써두고 부탁이 들어오면 원칙을 보여주세요. 미안하지만 나는 금전거래 원칙이 있어. 너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오래 사랑하고 싶어서 그래. 사랑의 언어로 말하면 단호함도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움과 단호함은 서로의 적이 아니라 오래가는 관계의 양날개입니다. 상실과 두려움 앞에서는 누구나 흔들립니다. 친구가 멀어지고 부모님과의 이별을 치르고 몸의 신호가 예전과 달라질 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때 억지로 괜찮은 척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조용히 인정하세요. 슬프다. 두렵다. 아쉽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거리가 생깁니다. 그 간격이 숨 쉴 틈입니다. 밤에 눈을 감기 전 떠오르는 사람을 마음속으로 가만히 떠올리고 당신의 평안을 빕니다. 그리고 나의 평안도 빕니다. 라고 속삭여 보세요. 내 마음을 스스로 어루만지는 이 짧은 의식은 의외로 강력합니다. 평정은 감정을 밀어내서 생기지 않고 감정을 품어 안으면서 경계를 세울 때 자랍니다. 죽음을 떠올리는 연습은 삶을 더 맑게 만듭니다. 무섭게 상상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언젠가 떠날 몸, 오늘은
어떻게 쓰고 싶은가를 자주 물어보자는 뜻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는 사소한 자존심 싸움이 작아지고 지금의 한 끼와 한마디가 소중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햇빛을 볼 수 있는 것, 따뜻한 물로 손을 씻을 수 있는 것, 오늘도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볼 수 있는 것에 자연스레 감사가 올라옵니다. 감사가 올라오면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단단함은 유연함과 함께 옵니다. 유연한 마음은 상황을 꺾지 않고도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힘입니다. 아니요라고 말하는 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익혀봅시다. 누군가가 반복해서 부탁을 해올 때 우리는 습관처럼 생각해 볼게라고 시간을 벌었다가 결국 떠밀리듯 수락하곤 합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세요. 고민해봤는데 나는 지금 내 일과 건강에 집중해야 해서 도와줄 수 없어. 이유를 길게 늘어놓지 말고 핵심 하나만 말합니다. 상대가 서운함을 표현하더라도 그 감정은 상대의 몫으로 존중하세요. 내 감정은 이해해. 그래도 내 선택은 바뀌지 않아. 이 문장은 난도가 높지만 한번 말해내면 이후에 많은 상황이 쉬워집니다.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자라고 그 신뢰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줍니다. 목소리의 힘은 타인에게도 전해져 같은 부탁이 줄어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하게 되면 관계는 의외로 더 좋아집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감사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선물처럼 느껴지고 약속이 취소되어도 바람처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내 일정이 내 마음에서 결정되고 타인의 일정은 타인의 마음에서 결정된다는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면 관계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 관계는 오래갑니다. 오래가는 관계는 깊어집니다. 깊어진 관계는 말을 줄입니다. 말이 줄면 마음이 더 많이 오갑니다. 이 흐름을 느끼기 시작하면 혼자와 함께가 싸우지 않고 손을 잡습니다. 이제 하루의 마무리를 정리해 봅시다. 잠들기 전 불을 조금 낮추고 오늘의 마음을 세 줄로 적습니다. 오늘 잘한 한 가지, 배운 한 가지, 고맙다고 말하고 싶은 이름 하나? 스스로에게 수고했다라고 낮게 말해주세요. 누구도 대신 말해주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내 입에서 나온 인정이야말로 내 마음이 가장 듣고 싶어 하던 소리입니다. 이런 작은 의식은 하루의 문을 소리 없이 닫아줍니다. 문이 잘 닫히면 내일의 문이 부드럽게 열립니다. 달력을 펼쳐서 30일의 숨을 불어넣고 하루하루를 작은 실험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거창한 변화 대신 작지만 반복 가능한 것들로 첫 주는 자리를 만드는 주간입니다. 아침에 고요를 한 조각 떼어 내 이름을 붙입니다. 커튼을 조금 젖히고 늘 같은 의자에 앉아 눈을 반쯤 감습니다. 들숨이 들어올 때 배가 조용히 부풀고 날숨이 나갈 때 어깨가 아주 조금 가라앉는 감각을 따라가 봅니다. 5번만, 아니 10번만 세겠다고 마음먹고 시작합니다. 휴대폰은 다른 방에 두고 알림은 잠시 세상 밖으로 내보냅니다. 같은 자리, 같은 시간, 같은 자세. 매일 같은 조건이 쌓이면 마음은 그곳을 안전지대로 기억합니다. 저녁에는 불빛을 낮추고 하루를 세 줄로 정리합니다. 오늘 잘한 한 가지를 먼저 적습니다. 산책을 했다. 감정이 올라왔지만 한 번 숨을 쉬고 말했다. 다음 줄에는 배운 한 가지를 씁니다. 설명은 짧을수록 좋다. 마지막 줄은 감사입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 잘 지내냐는 안부 한 통. 세 줄을 적는 동안 하루의 소음은 잦아듭니다. 문이 조용히 닫혀야 내일의 문이 부드럽게 열립니다. 둘째 주는 경계를 말로 세우는 주간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선은 많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해 자주 넘겨줍니다. 거절은 미안함이 아니라 기술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거울 앞에 서서 짧은 문장을 몇 번 소리내어 연습합니다.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그 일은 제 역할이 아닙니다. 도움은 못 드리지만 정보를 찾아드릴 수는 있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건 당연합니다. 떨림은 실패가 아니라 학습의 신호입니다. 실제 상황이 오면
설명을 길게 늘어놓지 않고 한 문장으로 마무리합니다. 상대가 이유를 캐물어도 같은 문장을 반복합니다. 반복은 단호함을 만들고 단호함은 존중을 불러옵니다. 가족 안에서도 예외를 만들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해? 라는 말 앞에서 가족이라서 원칙이 필요해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오래 간직할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주는 비우는 주간입니다. 집을 비우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오늘은 서랍 하나만, 내일은 책장 한 칸만. 손에 쥔 물건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지금의 나를 돕는가? 과거의 나를 증명하던 물건이 현재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고맙다고 인사하고 떠나보냅니다. 같은 원칙을 화면에도 적용합니다. 알림을 최소로 줄이고 메시지는 하루 2번만 몰아서 확인합니다. 주변에 이렇게 알립니다. 급한 일은 전화로 부탁해요. 알림이 줄어든 자리에 여백이 생기고 여백엔 숨이 들어옵니다. 재정도 단순하게 만듭니다. 자동이체 내역을 훑고 쓰지 않는 구독을 정리하고 한도와 원칙을 적어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둡니다. 보증은 서지 않는다. 금전 거래는 증빙을 남긴다. 한도와 기한을 분명히 한다. 부탁이 들어오면 종이를 가져와 원칙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내가 소중해서 만든 원칙이야. 지켜야 오래 도울 수 있어. 단호함을 사랑의 언어로 번역하면 관계는 오히려 단단해집니다. 넷째 주는 평정과 자비를 기르는 주간입니다. 하루에 한 번 조용히 눈을 감고 떠오르는 얼굴을 마음에 불러옵니다. 당신의 평안을 빕니다. 그리고 나의 평안도 빕니다. 말끝을 길게 끌지 말고 숨처럼 짧게 내보냅니다. 가끔은 떠오르는 얼굴이 미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억지로 친절해지려 하지 말고 지금은 어렵다 라고 솔직해진 뒤 그 솔직함을 품어줍니다. 평정은 미소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슬픔이 올라오면 슬프다 라고 이름을 붙이고 두려움이 들면 두렵다 라고 속삭입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간격이 생기고 그 간격이 바로 숨 쉴 틈입니다. 이 주간에는 마지막 길을 조용히 떠올려도 좋습니다. 무섭게 상상하자는 뜻이 아니라 언젠가 떠날 몸이라면 오늘은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를 자주 묻자는 뜻입니다. 이 질문은 사소한 자존심 싸움을 작게 만들고 지금의 한 끼와 한마디를 귀하게 만듭니다. 귀함을 자주 느낄수록 삶은 차분해집니다. 욕망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다루는 기술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식탁 위에 군것질, 장바구니 속의 충동구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욕망을 억누르기보다 흐름을 관찰해봅니다. 욕구는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10분을 넘기기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달콤한 무언가가 당길 때는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어 바람을 한번 맞습니다. 파도는 그 짧은 움직임 사이에 낮아집니다. 사고 싶은 물건을 발견했을 때는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하룻밤을 재워봅니다. 다음 날에도 똑같이 필요하다면 그때 비교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인정 욕구가 올라올 때는 내 안의 기준표를 펼칩니다. 오늘 나는 정직했는가? 불필요한 말을 줄였는가? 기분이 아니라 가치로 선택했는가? 기준표의 체크가 늘어나면 외부의 박수는 덤이 됩니다. 덤은 달콤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가 아닌 것에 인생을 맡기지 않는 것, 그게 자유입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타는 불을 이동시키는 기술은 배울 수 있습니다. 말싸움이 번지기 쉬운 순간 우리는 흔히 과거를 가져오고 마음속 판사를 소환합니다. 그때 대화의 무대를 현재로, 심판에서 해석으로 옮겨보세요. 당신은 늘 그래. 대신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느꼈어. 라고 시작합니다. 나는 마이너스 진술은 방어를 줄이고 상대가 이야기를 듣게 만듭니다. 요구는 명령이 아니라 요청으로 건네야 길이 열립니다. 당장 고쳐. 대신 다음에는 이렇게 해주면 고맙겠어. 라고 말하면
상대는 선택지를 받은 느낌을 받습니다. 반복해서 같은 문제가 생길 때는 회피하지 말고 짧은 회의를 제안합니다. 10분만 앉아서 이 문제만 이야기하자. 감정이 아니라 방법만. 시간을 짧게 정하고 주제를 하나로 한정하면 대화는 놀랍도록 생산적으로 바뀝니다. 대화가 무너질 때는 멈춤 신호를 합의합니다. 우리 둘 중 하나가 잠깐 물 마시자라고 말하면 바로 멈춘다. 규칙은 싸움의 방향을 바꿉니다. 규칙이 없으면 감정이 법이 됩니다. 가족 안에서 돈이 엮인 장면은 특히 어렵습니다. 오랜 지인이 보증을 부탁하거나 자녀가 무리한 투자를 권할 때 우리는 사랑과 불안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은 간단합니다. 나는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만 이 부분은 할 수 없어. 대신 이런 방식으로는 도울 수 있어.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되 가능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현금은 어렵지만 정보를 함께 찾아볼 수 있어. 보증은 서지 않지만 전문가 상담을 연결해 줄게. 이 문장들은 관계의 문을 닫지 않으면서도 내 삶의 문지방을 지켜줍니다. 상대가 서운함을 말하면 서운함을 인정하되 원칙은 지킵니다. 서운하겠지. 그 마음 이해해. 그래도 내 원칙은 바뀌지 않아. 사랑은 흐르고 원칙은 서 있습니다. 둘이 함께 있을 때 관계는 오래갑니다. 자녀와의 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식의 삶에 의견을 보태고 싶고 자식은 부모의 삶에 결정을 보태려 합니다. 서로의 호의가 서로의 숨을 막지 않도록 말의 순서를 바꿔보세요. 내가 올바르게 선택해야 한다. 대신 나는 이렇게 살아보니 이런 점이 좋았고 이런 점은 후회가 남더라. 처럼 경험을 나눕니다. 조언은 밀어붙이는 힘보다 초대하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건강이나 재정에 과도하게 간섭하려 할 때는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관심 가져줘서 고마워. 다만 이 결정은 내가 하겠다. 도움이 필요하면 먼저 말할게. 도움 요청권을 부모 자신에게 되돌려주는 이 한 문장이 서로의 자립심을 동시에 살립니다. 몸은 마음의 집입니다. 집이 삐걱대면 마음은 사소한 바람에도 춥습니다. 하루에 어디엔가 땀 한 번의 시간을 마련하세요. 특별할 것 없이 계단 오르기, 거실에서 제자리 걸음 10분, 집 앞에 가벼운 산책이면 충분합니다. 땀을 흘리고 샤워를 마친 뒤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그 순간에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깨끗해집니다. 깨끗함은 단호함을 돋고 단호함은 친절을 지킵니다. 건강검진을 미루지 않는 것도 중요한 약속입니다. 결과가 두렵다고 달력이 멈추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확인은 불안을 줄이고 선택지를 늘려줍니다. 마음은 선택지가 많을수록 평정을 찾습니다. 혹시 중간에 미끄러지더라도 괜찮습니다. 미끄러짐은 실패가 아니라 리듬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오늘 계획을 놓쳤다면 내일로 넘어가면 됩니다. 나는 왜 이것도 못할까? 대신 이 부분은 왜 어려웠을까? 조건을 바꿔볼까라고 묻습니다. 시간대를 바꾸거나 목표를 줄이거나 의식을 가볍게 수정합니다. 루틴은 엄격한 군대가 아니라 나를 돕는 친절한 도구입니다. 도구는 내 손에 맞출수록 오래갑니다. 30일이 지나면 거울 속 표정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여전히 세상은 요구하고 관계는 때때로 흔들리고 몸은 날마다 새로운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가운데서도 내 안쪽에서 작고 든든한 등불이 켜져 있는 걸 느끼게 됩니다. 기대가 줄어들어 섭섭함이 줄고 의존이 줄어들어 존중이 늘고 소유가 줄어들어 여유가 늘어납니다. 여유가 늘어나면 우리는 더 자주 다정해집니다. 다정함은 힘이 있고 그 힘은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도 누군가와 함께 걷게 해줍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혼자를 받아들일수록 함께가 더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두려웠던 것은 혼자 자체가 아니라 혼자 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기대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권리가 되어 마음을 무겁게 만들던 날들.
우리는 그 무게를 내려놓는 법을 조금씩 배웠습니다. 남의 시선 대신 내 기준을 세우고 친절과 단호함을 함께 들고 불필요한 소음을 비워 고요가 머물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혼자는 결핍이 아니라 선택이고 고요한 자립은 삶을 차갑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따뜻하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독하게 산다는 말은 누구를 베겠다는 칼날이 아니라 나를 다치지 않게 감싸는 칼집을 갖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밤 숨을 한번 길게 내쉬고 마음속 등불을 확인해 보세요. 내일 아침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자세로 잠깐 앉아 숨을 세면 어제와 다른 오늘이 시작됩니다. 기대가 줄어들수록 감사가 커지고 의존이 줄어들수록 존중이 늘며 소유가 줄어들수록 여유가 돌아옵니다. 그 여유가 우리를 더 다정하게 만듭니다. 인생은 끝내 스스로의 발로 건너야 하는 다리이지만 혼자 서는 법을 배운 사람은 함께 걸을 때도 더 멀리, 더 편안히 갑니다. 당신의 남은 길 위에 맑은 빛이 오래 머물기를. 이제 문을 조용히 닫고 쉼으로 들어가세요. 내일 다시 고요를 켜면 됩니다.